네,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 팀장입니다. 저희 제로백 사장님들의 고민 중에 대표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고민인데요.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은 법만큼 내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매출이 높은 매장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의 4년차 이상 된 매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몇 년은 PC방 시설에 대한 그 초기 투자비를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종소세를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장마다 좀 다른데 4년차 이상 정도가 되면 슬슬 감가상각 처리할 비용이 이제 떨어져서 종소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시기가 오면 다시 대대적으로 재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재투자한 비용들이 다시 감가상각 처리 대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절세도 되는 거고요.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쟁력도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다시 재정비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절세 방법을 시행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종소세를 몇 천만 원씩 낼 때가 되면 야, 이거 법인 전환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걸 겁니다. 만약 매출이 월 1억 나오는 매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매출이 12억이죠. 여기서 비용 빼고 순이익이 3억 5천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순수익이 3억 5천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이 3억 5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더 벌었으면 합쳐야 돼요. 예를 들면 2호점을 같은 명의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이제 프리랜서로 하면서 또 다른 사업 소득이 발생을 했거나 투잡으로 나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외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여러 가지 이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순수익으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제할 거 있으면 이제 공제를 해야죠. 공제 금액은 사람마다 또 달라지는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인적 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나 노란우산 공제 같은 각종 소득 공제들을 빼주면 이제 세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설명드릴 때는 편의상 과세 표준 금액을 3억 5천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3억 5천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40% 구간에 들어가요. 그럼 3억 5천의 40%인 1억 4천만 원의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면 1억 1,406만 원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10% 지방소득세가 추가가 되는데 추가하면 1억 2,546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럼 최종 3억 5천 벌어서 36% 정도에 달하는 그 비중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과세 표준이 10억을 넘는다 그러면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면 내가 번 돈의 거의 절반가량을 이제 세금으로 후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 법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사업분부터 모든 법인세 구간이 1%씩 올랐는데 올라도 이 과세 표준 2억 이하면 1%가 올라도 10%만 내면 됩니다. 원래는 9%였죠. 그리고 2억 초과하고 200억 이하가 되는 이 구간에서는 20%만 내면 됩니다. 이 자영업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부분 이 구간에 해당이 될 거고 최대 3천억을 초과해서 번다고 하더라도 25%만 내면 되는 게 그게 법인입니다. 그럼 과세 표준 3억 5천이던 사장님이 만약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면 얼마를 냈을까요?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총 내야 될 세금이 5,115만 원입니다. 이전에 개인 사업자였을 때랑 비교했을 때 무려 7,431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 사장님들이 사업을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신나게 영업을 해요. 근데 다음 년도 이제 5월 되면 이 종소세 신고를 하니까 그때쯤에 세무사에게 충격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충격을 받고 이제 법인 전환을 이제 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늦긴 했지만 세금 내기 전에 부랴부랴 법인 전환을 하면 그럼 법인세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종소세는 전년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내야 되는 돈이고요. 사실상 그냥 비싼 강의로 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과세 표준이 대체 어느 구간에 들어왔을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 적합할까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면 세율 구간이 이제 15%거든요. 이 구간이 개인 사업자로서는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 법인은 2억까지 10%라고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법인이 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인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개인 사업자는 돈 벌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고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은 쉽게 말해 가상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회사에서는 사장님도 고용된 사람으로 월급을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법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예를 들어 아이 학원비를 냈다. 그러면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횡령입니다. 아니 1인 법인이라 나만 있는데 무슨 횡령이냐. 법인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1인 법인이어도 법인이라는 가상의 인물 플러스
플러스 사장님 이렇게 2명이 있는 회사인 겁니다. 이 법인 통장에 들어간 돈은 개인 돈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출금 내역을 회계 원칙에 맞춰서 기록되어야 되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비용도 더 비싸요, 개인 사업자보다. 그리고 모든 지출의 세금 계산서가 됐든 뭐 카드 내역이 됐든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불어납니다. 만약에 대표가 마음대로 돈을 뺏어 썼다 그러면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돼서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걸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빌려준 돈의 이자가 바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이자는 또 법인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럼 돈을 뺏어 쓰는 순간 법인 수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정당하게 돈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 자유를 뺏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용 나가는 게 이제 또 많아집니다. 만약에 사회 이사를 뭐 변경한다거나 뭐 정관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을 이사한다거나, 심지어 뭐 대표가 개인 집을 이사 갈 때마다 이 법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2주 내에 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했다. 그럼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등기할 때마다 법무사 비용 막 20-30만 원씩 발생하고 세무사 비용도 더 비싸지고, 대표도 4대 보험 들고 하다 보면 연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고정비를 개인 사업자 할 때보다 더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꽤 크죠. 이런 거 생각하면 개인 사업자 세율이 높은 것 같아도 15% 수준은 개인 사업자 하는 게 이득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감내하더라도 법인 전환하는 게 이득이다 싶은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위치한다면 이제 세율이 2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법인세보다 2배 이상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고민해볼 만하긴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과세 표준이 5,100만 원인데 100만 원 차이로 9%나 내가 더 내야 된다면 또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15%로 계산하고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법인 전환해야 되나 뭐 이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과세 표준 6천만 원 정도까지는 개인 사업자를 유지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과세 표준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이 좀 센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바로 법인 전환을 하기보다 개인 사업자를 공동 명의로 바꿔서 소득을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직인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과세 표준 1억이 나와도 5천만 원씩 둘로 쪼개서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직인 배우자라면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이제 안 내는데 공동사업자가 되는 순간 건보료를 이제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월 20만 원 정도만 이제 책정을 해도 1년이면 240만 원 안 내던 생 지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려하더라도 이득이 되는 그 수준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과세 표준 1억 정도가 되면 이 1년치 건보료 24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절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 1억 2천까지도 이렇게 공동사업자를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세 표준이 1억 2천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해서 내는 종소세보다 몇 천만 원 단위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딱 서는 순간 뭐 불편함이 있고 뭐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이 기준이 좀 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결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세무사랑 자세하게 상담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맨날 제로백이냐? 거기가